네,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성북구청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집과 사람 김창배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집과 사람은 성북구청으로부터 공공지원 입찰을 통해서 우리 석관 4구역의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올해로 26년차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저는 강남구 재건축 자문위원 그리고 둔촌주공 준공자문위원 등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주민 설명회는 우리 석관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개요 그리고 앞으로의 업무 방향 그리고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와 관련한 선거 절차 등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따라서 공정하고 모범적인 선거 절차 진행을 위한 오늘 주민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회임을 양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이 지원해서 개최하는 설명회인 만큼 추진위원회 구성 이외에 여러 단지 내부의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회는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이 공공지원이라는 제도가 과연 어떤 제도이고 우리 소유자님들께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 석관 4구역의 현재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의 주된 목적인 예비 임원 선거와 관련한 일정 그리고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우리 소유자님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 또 신속한 재개발을 위한 우리 소유자님들의 협조사항 그리고 이 재개발 정비 사업은 항상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정보 공개 안내 등으로 우선 이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설명회를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소유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정비사업 공공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비사업이 뭔지는 우리 소유자님 이제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우리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적용을 받아서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믿고요. 우리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부지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우리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주택 밀집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전체를 정비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재개발은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우리 재건축은 민간성이 좀 강조가 되는 반면에 재개발은 공공성도 함께 강조가 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에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 한 1000여 개 가까운 사업장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이제 석관 4구역이 되겠고요. 이런 1000개가 가까운 사업장들을 쭉 보면은요, 조합원님들이 단합이 잘 되고요, 또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 넓혀가고 이해도가 풍부한 지역, 그리고 소유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는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성공하는 정비 사업을 잘 하더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과 불신이 많은 단지일수록 재개발 사업이 오래 걸리더라,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 엄마 아파트가 뭐 이제 재건축을 시작한다라는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엄마 아파트가 2001년도부터 재건축을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재건축에 돌입이 못 되고 있죠. 그 주된 이유는 내부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공지원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만은요,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투명한 업무 추진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구청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을 우리 성북구청이 지원을 해주는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성북구청이 저희 주식회사 치과사람이라는 회사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자로 선정을 했고요. 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우리 성북구청이 모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모든 정보 공개를 하면서 투명한 사업 진행을 하게 되죠. 정보몽땅이라는 서울시 홈페이지가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저희 석관 4구역 관련한 자료를 앞으로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 석관 4구역 주민 누구라도 자료를 열람하고 공개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소유자님 재개발하면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제가 재개발하면 내가 몇 평형 갈 수 있고, 내가 몇 평형 갔을 때 내가 내야 되는 분담금 또는 환급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전,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법률적으로는 총 3회에 걸쳐서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앞으로 설립될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이 3번에 걸쳐서는 최소한 예상 추정 분담금을 통지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행정업무 규정, 예산회계 규정, 선거관리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될 추진위원회나 설립될 조합에서는 이 3가지 규정에 맞게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파트, 우리 현황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예. 자료 많이 보신 자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석관 4구역이 우리 석관동뿐만 아니라 성북구청에서도 굉장히 요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석관 4구역은 대부분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필지 수는 611개 필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약
590여 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자님 또 앞으로 조합원님들이 단합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고요. 다음, 우리가 그동안 쭉 사업을 추진해온 내용을 보시면 2022년 연말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우리 석관 4구역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2월부터 서울시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부서 협의를 거쳐 왔었고요. 2024년 6월에 제가 앞서 추정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2024년 6월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잘 통과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우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공람을 다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민 설명회 그리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올해 4월 1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가 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또 다음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요. 당연히 소유자 여러분들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재개발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까지.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유자님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9월 19일 날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런 공고문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도 같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 17일 후보자 기호 추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호를 추첨할 때는 경합이 발생이 되어야 기호를 추첨을 하겠죠. 만약에 후보자 등록을 받았는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후보자 기호 추첨이나 합동연설회나 예비 임원 선거 절차가 생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좀 당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후보자 모집을 해보니까 경합이 발생되게 되면 이런 기호 추첨이나 선거 절차를 공정하게 거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예비 추진위원장 감사가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올해 11월 정도부터는 소유자 여러분들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안으로 우리 석관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현재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개략적인 건축 계획안인데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부터 결정을 받은 건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84.96%로 통과를 했고요.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입니다. 총 세대수는 1538세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마련을 해 주었죠. 우리 사업성 보정계수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우리 석관 4구역의 용적률이 284.96%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유자님 주변에 재개발을 많이 완료한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바로 앞 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위동 쪽으로 가면 많은 재개발 현장들이 있고요.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용적률 284% 받은 단지가
아마 우리 석관 4구역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높은 용적률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본 석관 4구역이고요. 간단하게 참고 삼아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수록을 해본 내용입니다. 최고 36층에 1530세대, 이런 내용들이 우리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에 석관 4구역 재개발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설명의 주된 목적입니다. 예비 임원 선거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비 임원 선거의 간단한 절차입니다. 후보자 모집 공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공고가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확정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후보자 경합이 발생되면 기호 추첨 같이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동 연설에 경합이 발생됐을 때 소유자님들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아놓고 합동 연설회를 합니다. 후보자들이. 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예비 추진위원장과 예비 감사를 선출을 하게 되죠. 누가? 소유자님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예비 추진위원회가 탄생이 되면 이 예비 추진위원회가 여러분들께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50% 소유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접수가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게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고요. 이 선거는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목표는 신속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 모집 절차인데요. 크게 후보자 모집과 선거인 명부 작성, 그리고 주민 선거를 통해서 예비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 그리고 예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이런 주민 설명회 안내 자료 다 받아보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장 안에도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 등록 이번 주 금요일에 공고가 나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비 추진위원장이나 예비 감사로 후보 등록을 하실 분들은 일정에 빠짐없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기간은 29일에서 30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등록 장소는 우리 성북구청 도시정비 신속 추진단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좀 더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북구청에서도 이런 업무를 보고 있지만은 저희 주식회사 집과 사람에서도 공공지원 사무실을 우리 단지 인근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지원 사무실은 석계역 5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석관동 133에 44번지 건물 5층에 사무실을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자님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또 이런 선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때는 석관동 133-44번지 사무실로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보내드린 안내 책자를 참조하셔서 빠짐없이 제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추천은 동일 직책 후보자는 중복 추천이 불가능하다. A 후보자에도 추천해주고 B 후보자에도 추천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가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하고 제 와이프가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대표자 선임 동의서, 둘 중에 누가 대표를 할 것인지 동의서를 내주셔야만 후보자 자격이 충족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성북구청에서 합니다. 자, 자격 심사는 우리 기본적으로 예비 임원은 3년 이내 1년 이상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5년 이상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내가 이 물건을 사왔다, 내가 추진위원장 하고 싶다, 현재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 결격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포해드린 책자에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추첨 현재 10월 17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합이 발생되지 않고 단독 후보일 때는 이런 기호 추첨 선거가 생략된다. 무투표로 예비 임원이 당선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호 추첨을 할 때 공명선거 각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낙선자도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이 발생되어서 낙선을 하더라도 같이 힘을 뭉쳐서 이 재개발 사업을 힘을 모아서 추진해보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갈등 없는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호 추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거일이 언제입니다 라고 우리 소유자님들께 공고를 하고 안내를 다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람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7일, 거의 한 달 가까이 열람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열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등기부등본상에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선거인 명부에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오타가 없는 이상. 그런데 이제 공유 지분자나 또 법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럴 때에는 이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들이 있다. 그래야만 선거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예. 자, 여기 보시면 선거인 자격이 나옵니다. 안내 책자에서도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석관 4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만 선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 공고를 하는 거고요. 우리 소유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꼭 열람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해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공유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 때 남편인 제가 대표 소유자가 되면 제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투표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선거 당일날 어디 여행을 가서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선거를 하고 싶으실 때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대신해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해 주셔야만이 선거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위나 이런 분들은 대리인 자격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자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만 선거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양식, 그리고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양식들이 다 수반이 되어 있고요. 이 정보공단이나 개별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 이렇게 해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을 하고 열람이 마감되고 나면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고요. 정비사업 정보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사업시행구역 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 두 번째는 이제 선거로 넘어갑니다. 선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먼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거 전에. 자, 장소와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개별적으로 후보자들에게 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우리 소유자님들께. 합동연설의 방법은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순으로 합동연설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호 순서로 정견 내용을 10분 이내 자유 발표하는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견 발표를 들으시고 우리 소유자님들께서 기호 1번 또는 기호 2번에 투표를 하시는 방법으로 이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다음. 선거는 11월 1일 토요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혹시 일시가 바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거 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선거입니다. 우리 소유자님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법입니다. 선거장에 오시면 신분증으로 선거인 명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표용지를 배부받아서 기표소 안에서 기호 1번 또는 기호 2번에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투표가 종료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 후보자별 참관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개표를 하고 바로 결과 발표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후보자 당선 공고를 하게 된다. 이런 절차로 이 선거가 진행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비 추진위원장과 예비 감사가 소유자님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추진위원장이냐?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라는 예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예비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됩니까? 저희 공공지원을 받은 주식회사 직과 사람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소유자님들께. 우리 성북구청에 동의서 양식에 대한 연번을 받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연번을 받은 동의서를 우리 소유자님들께 배포를 하고 안내문도 같이 배포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접수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비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인, 감사 1인, 추진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우리가 58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59명, 60명 이상의 추진위원을 우리 예비 추진위원장 추천으로 모집을 하고 동의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서 제출 다시 한번 나오죠. 우리 동의서 접수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과반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 동의율은 과반수 50%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이후에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율이 몇 프로입니까? 75%죠. 자, 우리가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단합이 잘 되셔가지고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75% 이상 내주셨어요. 그러면 향후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바로 조합 설립 창립 총회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좀 당길 수가 있죠. 그런데
51%를 겨우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합 설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51%에서 75%까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동의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두 번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단합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이 재개발 사업을 얼마나 앞당기고 또 투명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뜻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저희 같은 회사죠. 예.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업체나 설계자가 있어야만 설계 검토를 하고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자, 앞으로 조합은 어떻게 설립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조합 설립 동의율이 부족하게 되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고요. 자, 우리 재개발 사업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로 가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재개발은 크게 보면 한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계획 단계. 자, 완료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기본계획 서울시에서 수립해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죠? 많은 시간 우리가 이미 완료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완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요.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절차를 준비 단계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법률이 정하는 공식적인 단체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 등기도 하게 되고요. 우리 주식회사처럼요. 자, 그리고 조합의 조합장, 감사, 이사, 법인 등기도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 단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제 설계 검토하고 소유자님들께 시공사도 뽑고 이런 본격적인 사업 진행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죠.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통상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많이 가죠. 예. 그리고 도면을 뿌려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소유자님들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받는 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봅니다. 도면을 그려서 성북구청에서 인가를 받는 게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원 분양 신청, 조합원이 나는 25평형 가고 싶다 또는 34평형 가고 싶다라는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분양 신청을 받고 나면 조합원님들이 몇 평형에 몇 세대 가게 되고 일반 분양이 몇 평형에서 몇 세대가 나온다라는 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수입 또 시공사도 뽑혔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주는 공사비 지출 금액 등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 예상 금액을 바탕으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있다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조합원님들께서 내가 몇 평형 가면 분담금 또는 환급금이 얼마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는 중요한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완료 단계로 가면 이제 소유자님들 분담금도 확정이 됐죠. 동호수 추천 방법도 결정을 했죠. 이제 이사 나가셔야죠.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가 미래에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이사를 나가시게 되고 시공사가 철거 공사를 하고 동공사 착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반 분양하고 준공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입주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재개발 사업 추진하면 10년이 후딱 가죠. 10년 안 걸리고 빨리 마무리 하시려면 아무리 유능한 시공사, 아무리 성북구청의 지원, 아무리 유능한 협력업체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단합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예, 이건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유자님들께 당부드리는 사항 그리고 정보공개 안내를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자,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인 명부 등록 공고가 나가면 선거인 명부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이 발생됐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거인이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만이 선거 당일날 왔는데 내가 선거인 명부에 없네 라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경합이 발생되었을 때 합동연설회 그리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면은요, 공공지원 선거를 하면 선거율이, 투표율이 낮은 구역은 30%가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선거는 10%만 투표하더라도 다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하셔서 변별력이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예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우리가 예비 추진위원 10분의 1 이상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선된 예비 추진위원장이 추천을 하겠지만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빨리 신속하게 많이 내주셔야만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이런 협조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공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보몽땅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 정보공개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각종 자료들이 모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고시, 또 각종 통지 내용들 모두 열람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다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료도 보시고요. 궁금한 내용 해소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몽땅이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사업장 검색이라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관 4구역이라고 치게 되면 이게 지난주에 인터넷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사업장 우리 석관 4구역이 딱 뜨게 됩니다. 네. 다음. 자, 그러면 이렇게 석관 4구역 주택정비경 재개발 사업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각종 자료들을 앞으로 계속 업로드하게 된다. 우리 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 확정 공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예, 이렇게
정보 공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석관 4구역 공공지원을 통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 그리고 저희 치과 사람에서 우리 진심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을 해서 우리 석관 4구역 하면 성북구에서 1등 단지구나 하는 모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유자님 단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 추진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단합하셔서 성공적으로 재개발 사업 진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영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